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 뒤에 찾아오는 안도감과 가벼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은 듯한 그런 해방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나눔이 되며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폰 리스폰스, 우리말로는 수능 반응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거대한 깨달음만큼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때로 경험이란 가장 혹독한 스승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난 한 달 사이 제 삶에는 두 번의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발생하는 순간 저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건으로 인한 부상은 앞으로 몇 달간 제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의 리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몇 초 동안 제 몸과 신경계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재앙이 임박했다고 느끼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모든 급성 반응을 겪어야 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감정은 무뎌졌으며 식욕도 변하고 공황 발작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온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과민함에 시달렸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빠져 혼자 있고만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심리 전문가로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억압된 감정과 충격이 표출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괜찮아, 이건 그저 너의 시스템이 기억된 것을 내보내는 과정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진정했지만 어린 시절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끔찍한 상황에 저를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저의 수능 반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능 반응 또는 폰 리스폰스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보이는 적응 방식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괜찮은 척하는 것.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수능 반응이 자라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 생존 전략을 배웁니다. 학대나 무시를 당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의 곁을 맴돌며 착한 아이, 순종적인 아이가 되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원치 않는 포옹을 받아주고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 애쓰고 늘 가볍고 쉬운 사람처럼 보이려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 몸에 깊이 각인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사건에서 저는 또다시 순응하고 말았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 동의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트라우마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겪는 사람들의 반응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배웠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라며 당신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나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의도는 없었어 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며 당신을 예외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사라져버리고 당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는 트라우마가 새겨놓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세상이 훨씬 더 위험한 곳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이 수능 반응은 원래 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2번이나 이 반응이 저를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방어기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인생에서 수능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 깊이 각인된 반응을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수능 때문에 제 자신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후 저의 수능 스위치는 탁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수능을 멈춘 새로운 제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차가워졌고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런 제 모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이제 훨씬 더 자주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과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더 예리해졌습니다.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들을 거절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늘 상처받곤 했던 곳에 더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만 이 교훈을 얻어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밉습니다. 하지만 마치 6시간 만에 상대의 태도가 꿀처럼 달콤하다가 돌처럼 차갑게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내가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저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멍하니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을 마주하고 나니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뚝 하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이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살아남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사람들이 재앙적인 경험을 겪고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의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은 오히려 저의 수능 반응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르시시즘, 가스라이팅, 인지부조화, 조력, 부인 같은 개념들을 알고 나니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을 쓴 것과 같았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있기에 우리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 있거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작은 신호들을 모두 기록하세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거절의 순간조차 기록하세요.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 위험한 두 상황 속에서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분명히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에 바르고 상황을 좋게 넘어가려는 저의 낡은 자아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괜찮아요. 그렇게 맞춰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제 안의 깊은 무의식, 잠들어 있던 본능이 악몽 속에서 소리쳤던 것처럼 마침내 아니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예의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까다롭다거나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새로운 기억들이 저의 낡은 패턴을 덮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악몽은 점차 잦아들 것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덕분에 제게는 더 많은 시간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이 신경 씁니다. 그것이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를 찾으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멋대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괜찮아지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좀 더 전략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업무적으로 얽힌 사람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야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저를 지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취약했던 저는 그들 앞에서 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그들에게 환상을 품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지독한 희망이 또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일 뿐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비로소 저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어디서 채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받아들임입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 손잡이에 몇 번이고 데인 후에야 이 손잡이는 원래 뜨거운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손잡이를 탓하거나 언젠가 차가워지길 기대하는 대신 그냥 냄비 장갑을 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온기는 사라졌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고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100kg짜리 짐을 등에서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스마트폰의 앱처럼 생각해보세요. 음식 배달 앱은 음식을 주문하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당신을 위로해주지는 않죠. 우리는 앱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을 위해 우리를 앱처럼 사용합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어떤 앱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능에 맞는 일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나 공감 같은 다른 기능들은 우리 삶에 있는 다른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붉은 공구 상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낡고 오래된 나르시시즘이 한 가족 시스템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붉은 공구 상자는 아주 크고 무거웠습니다. 좋기 15kg은 나갔을 겁니다. 반짝이는 금속 재질에 서랍 2개와 위로 열리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비어있을 때도 무거워서 연장이 가득 차면 역도 선수가 아니고서는 들 수 없을 정도였죠. 이 집에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 공구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무거운 것을 간신히 작은 부엌의 조리대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집의 다른 가족은 몸이 매우 약해서 공구 상자를 밀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몸이 약한 가족이 컵 하나라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 거대한 붉은 공구 상자는 귀한 조리대 공간을 차지한 채 몇 달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그 주위에 쌓아두고 젖은 빨래를 널어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 공구 상자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년간의 무시와 좌절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상징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공구 상자가 왜 필요한 거죠? 돈 낭비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요. 그것은 희망이 남아있을 때나 하는 행동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서 무관심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멋지고 큰 공구 상자네요. 마치 가구 같아요. 이 멋진 공구 상자를 차고에 잘 놓아드리면 연장을 찾기도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크고 반짝이는 붉은 공구 상자를 차고 선반 위로 옮겼습니다. 그 붉은 공구 상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증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이었고 공감 능력의 부재였으며 자기중심성이 빚어낸 거대하고 붉은 기념비였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과정은 제 안의 상처와 감정이 더 이상 저를 압도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결코 값싸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건강한 부모, 좋은 관계의 모델, 올바른 의사결정의 본보기, 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배웁니다. 어리석은 공구 상자를 두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기를, 그리고 온전한 받아들임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